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알트 시즌을 위한 시식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1227불 예상대로 횡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10%, 20%, 30% 오른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잠자코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가지고 동생들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첫 번째 나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의 0.25%를 인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리 인하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죠. 근데 25포인트냐 50포인트냐 그것이 문제였었는데 25포인트로 일단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 금리 인하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미 적용된 가격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루를 상승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0.25% 금리 인하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더욱더 강력한 금리 인하, 아예 금리를 없애거나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그는 오늘 트윗을 통해서 연준과 파웰 의장에게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실패했으며 강단도 없고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다. 최악의 대화 상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사용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비트맥스의 CEO 알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연준이 네 번째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톰리, 공포의 톰리 바퀴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조치가 비트코인 랠리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금리 인하 소식 덕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집어넣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준의 활동에 대해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 비트코인의 찬양론자인 소니 안소니 판폴리아노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 연준이 지난 48시간 동안 금융 시스템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한마디로 그냥 돈을 우겨 넣은 것이죠. 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0%가 넘는 금액이라며, 그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돈을 찍어내서 곤경을 벗어나려고만 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스탬프의 CEO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53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는 수요일 아침까지 최대 750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호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일시적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초단기 금리가 최고 10%까지 치솟는 일시 발작이 일어난 데 따라서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전했으며, 통화당국이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로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말로는 튼튼하다, 괜찮다라고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은 경제 여러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뱅크의 신임 총장이죠. 아직 신임이라는 타이틀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말패스 역시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빤히 보이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이렇게 최대한 길게 끌다가 어쩔 수 없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올라온 소식, 바네크 앤 솔리드 X 비트코인 ETF 신청을 철회하게 됩니다. SEC의 결정이 한 달 정도 남은, 최종 결정이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CBOE가 9월 13일에 바네크 솔리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는 공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제한 철회 결정은 바네크가 기관을 상대로 비트코인 ETF 주식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한편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현물 기반,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로 거래를 하게 되는 보험에 가입된 ETF 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그들은 규제 당국,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최근에 다시 한번 리트윗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비트코인 철회 사실에 관련해 가지고 비트와이즈 CEO 같은 경우는 바네크 솔리드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철회한 일이 놀랍지는 않다. 새로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비트와이즈는 이를 위해서 SEC와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승인될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거나 놀라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ETF에 관련된 기반들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반드시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년 혹은 2, 3년 안에 말이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소식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스텔라 루멘이 엄청나게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24시간 만에 50%까지 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스텔라 루멘이 갑자기 20% 상승했다가 무려 4분 만에 다시 26.81%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펌프 앤 덤프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요. 지금 그래도 2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똥땡이 소식입니다. 북미 현지 매거진 바이스가 북한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개발 중이다.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 총괄 알레한드로 씨는 아직 이 북한이 만들고 있는 코인에 정해진 이름은 없지만 비트코인 혹은 그 외의 암호화폐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다. 현재 암호화폐의 가치에 부여할 만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연동되는 그런 자산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단계이고 당장 북한 법정 화폐를 토큰화할 계획은 없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일부 외국 기업들이 북한 정부와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다라고 불리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토큰화해서 이제 코인에 연동시킬 수 있는 자산 뭐가 있을까요? 미사일이 있겠죠. 대포동 코인. 혹은 이제 김정은 뱃살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뱃살 코인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되겠죠. 뭐 농담으로 이렇게 말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북한 보면은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꽤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내년에 이제 북한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또 열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채굴을 막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주의 규제 당국은 이 지방의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폐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문은 내몽골 개발개혁위원회, 공안부, 산업부, 금융청, 빅데이터국 등의 5개의 공동 명의로 이 지역 내 마이닝 산업을 금지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중국의 규제적 접근은 다소 일관성이 없어서 최근 이 통지가 내몽골에서 활동하는 채굴 종사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채굴률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중국 전역에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만 살짝 긴장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특별한 구체적인 제재나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해시율이 높아지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채굴자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약간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트론에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은 향후 2주 내로 5가지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는 트론 프로토콜, 두 번째로는 선 네트워크, 세 번째는 트론 크로스체인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트론 익명성 코인 메커니즘, 다섯 번째로 트론 원책 블록체인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요, 예정보다 빠른 20일 BTT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BLive의 테스트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죠. 트론 투자하신 분들께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 또 다른 암호화폐 중에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이오타. 오늘 상승률이 한 20 몇 % 됐었죠. 아이오타가 아니라 아이고 좋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도 되겠죠. 이 아이오타에서 이 장기 데이터 저장 솔루션인 크로니클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크로니클을 통해서 아이오타 노드를 대신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에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엔 바이낸스 CO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낸스 프로젝트인 비너스는 리브라의 대안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좌우장평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리브라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 상대를 돕는다라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반대한다, 병행화폐 수용 불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로이터 통신은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독일은 스테이블코인이 대안통화가 되지 않도록 유럽 및 국제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로피언 중앙은행 집행이사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통화제도 컨퍼런스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기술 표준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아이디어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유럽 쪽의 중앙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유로처럼 발행하게 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인지 제가 주목해서 한번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외에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협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리브라에게는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상하이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위크에서 지분증명은 이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이더리움 2.0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규칙 작성 또한 완료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3자의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단계, 또한 프로토콜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확장성이 극대화됐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특히 이더리움 2.0의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비탈릭인데요.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에게도 정말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밝은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횡보 중이고 도미넌스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 역시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삼각 수렴은 다음주 월요일, 현지 시각으로 다음주 월요일 벡트가 개장할 때쯤 해가지고 마무리가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과연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직까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 지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그것이 설렁탕인지 선짓국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는 밝습니다. 무너져가는 세계 경제 속에서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광고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볼일들을 보셔도 제가 채널 유지하는 데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